이래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가 진행하는 30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미래 블록체인이라면 안녕한가요?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신개념 지식소통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 왓츠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이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연구센터는 먼저 블록체인 연구를 좀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어떤 블록체인 연구를 좀 선도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저희 센터가 설립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5개 대학, 서강대를 비롯해서 고려대학교, 송신여대,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이 맺어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참여하는 학생 대학원생 중심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한 45명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한 8개 기업이 같이 함께 연구도 하고 산학 교류도 하고 또 인력 양성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인력 양성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이 인터뷰가 굉장히 알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먼저 좀 쉽게 설명해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근데 제가 한마디로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뭐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서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인증기관이나 이런 걸 두고 이제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내가 뭔가 지불한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서로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중간에 어떤 그 중간 기업을 두고 거길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보내고 받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은 직접 서로 간에 그런 중간자 없이 서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이 바로 이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기술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상호간의 어떤 그 신뢰를 보장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 신뢰를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를 이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뭐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서로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거래한 내역, 거래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유변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 유변조하면은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위변조가 불가능하게끔 수많은 컴퓨터들이 바로 노드라는 것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거래 내역들을 서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고 그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내역들이 서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매 10분마다 서로 모든 노드들이 확인, 내 거하고 네 거하고 같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무결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신뢰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이게 금융 분야에만 한정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그 블록체인이 이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보니까 가장 신뢰가 예민한 부분이 이제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돈 문제를 다루는 금융 분야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신뢰가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뭐 냉동칸에 우리가 그 뭐 식품이 4도씨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믿게 하고 싶으면은 그럼 그 데이터를 아무리 그 회사에서 뭐 우리 4도씨 미만으로 관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요즘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닭고기가 어떻게 뭐 육가공 식품이 어떻게 뭐 네. 가공돼서 뭐 소비자의 그 식탁까지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관리됐는지 이런 것들이 신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준다라든지 또 혹은 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 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계약서 쓰고 우리가 뭐 양쪽 도장 찍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 서로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위변조가 쉬우니까요. 예, 그런 계약서들도 그 이 블록체인에 관리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하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우리 사회에 그 이 신뢰가 필요한 많은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가능한 곳이라면 네. 어디든 블록체인 도입될 수 있다. 네, 교수님 그 신뢰가 필요한 분야면 어디나 네. 이 우리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이나 네. 인재 양성을 하는데도 우리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필요하게 될까요? 어떤가요? 먼저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그 일반적으로 대학 과정에서도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 근데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그 컴퓨터 공학의 어떤 기본적인 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컴퓨터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거고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그 많은 그런 그 강의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올리고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걸 갖다 듣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서 온라인 교육 같은 거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 블록체인이 도입되면은 그 온라인 교육의 형태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강의자와 학생들이 이제 직접 연결하고 직접 지불하고 직접 듣게 되는 그 중간에 뭔가 뭐 어떤 그 기구나 어떤 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자와 학생들을 갖다가 직접 연결해서 그런 교육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신뢰 프로토콜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것이 비즈니스 전반으로 좀 깔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제3의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상호 간에 네. 피어투피어로 이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아마도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개자들은 그 이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멜론이라는 그 음원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멜론이라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또 이 그 가수는 그 멜론에다가 이제 그 음악을 갖다 제공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벌써 미국에서 그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가수가 자기가 그냥 블록체인에 올리고 사람들이 직접 거기다 이제 가수한테 페이하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고 그럼 또 가수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원에 그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은 또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거기다 정해 놓으면은 500원이 딱 입금되자마자 300원은 가수, 100원은 작곡가, 뭐 100원은 또 무슨 뭐 이렇게. 작사가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리얼타임으로 이 지불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중간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들은 점점점 이제 없어질 것이다.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신에 그렇지만 또 피어투피어로 이런 것을 하기에 좋은 그런 분야들은 새롭게 이제 막 새로운 사업,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영역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교수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네.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좀 봅니다. 하나는 앞으로 아마 이제 각 나라에서도 나라가 보증하는 그런 이 가상화폐? 저는 사실 암호화폐라는 말을 더 많이 네. 사실 암호화폐라는 말이 더 정확한 네네.
그 단어예요. 이제 국가가 만들어낸 암호화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를 만들어내고 또 미국이 달러를 네. 지폐를 찍어내듯이 이제는 디지털 기반의 어떤 화폐를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이제 보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체별로 산업체에 유용한 코인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푸드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푸드코인은 이 농수산물들을 그 생산하는 그 농부들로부터 이것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까지 사용되기에 편리한 그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수산 분야에,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코인이죠. 네. 또 어떤 코인이냐면 파일 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의 컴퓨터에 그 비어있는 저장 공간들을 나도 내 컴퓨터에 만약 저장 공간이 좀 비어있으면은 이 저장 공간을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딴 사람이 그 정보를 스토어하는데 빌려주는 대신에 얼마를 받고 하는 그런 저장 공간을 서로 쉐어하고 하는 데에 서로 지불하는 그런 코인이 바로 파일 코인이에요. 그런 코인도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뭐 미디어 코인은 서로 미디어 컨텐츠를 서로 사고 파는 데 사용하는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내는 코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별로 그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코인들도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큰 어떤 변화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어떤 네. 가상화폐에 이제 암호화폐에 네. 집중해야 될지 굉장히 네. 이제 많은 종류의 것들이 탄생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미래의 이제 가상화폐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한다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 화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컨텐츠가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로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러면 미디어 컨텐츠에 관련돼 있는 아주 그러나 그 기반 기술이 굉장히 좋은 그런 화폐들. 뭐 또 AI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AI 분야에서의 사용되기 굉장히 좋은 AI와 그 코인의 기술이 융합한 그런 어떤 코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코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능이 좀 탑재되어 있는 네, 것에 집중해야 그렇습니다.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이 2개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이렇게 세상을 많은 부분에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일의 미래에도 과연 이 블록체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그 저기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해오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입증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내가 뭐 취업을 한다라든지 뭐 어디 또 진학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것을 입증하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상대방은 이걸 다 믿어야 되나 뭐 그렇죠. 얘가 보내온 뭐 그런 어디 무슨 과목 못 들었다 하는 것을 이걸 다 그 뭐 믿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뭐 위조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해왔던 프로젝트 또 내가 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 또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어떤 그 이 특별한 어떤 코스를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다 기록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상대방도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나도 어떤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갖다 이제 거기 블록체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동안의 일의 이력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입증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내가 했던 모든 어떤 활동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의 일의 증명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가 요즘 이제 특허를 많이 내. 내가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특허를 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미래는 그렇게 특허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나 나의 그 어떤 이 생각들을 블록체인에 먼저 올려놓으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먼저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따로 특허청에다가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내가 해왔던 모든 액티비티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그러면 상당히
본인을 입증하는데 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네. 블록체인의 시대에 네. 뒤처지지 않고 내가 나로서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전공 과정이 있어서 그런 네. 커리큘럼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는 조금은 기술적인 얘기인데 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5가지의 기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P2P 네트워크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서로 통신하는 방식. 이제 그런 그 이 P2P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이 블록체인의 어떤 그 이 공개된 장부기 때문에 이것을 암호화하고 암호화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통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이해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근데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각 노드들이 그런 장부들을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부를 관리하는 어떤 그 파일 매니지먼트 기술, 그 이제 세 번째 기술이 되겠고, 네 번째는 그런 그 이 노드들이 이제 매 시간마다 합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것을 채굴이라고 해서 뭐 POW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해. 그래서 5가지 기술 요소를 하나씩 좀 이해하면은 네. 뭐 전문가 하나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쉽지 않은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과정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니까 아마 네. 보시는 분들께도 조금의 힌트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혹시 교수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니까 그런 모든 세부적인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하고 그것들을 갖다 연구하고 하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은 사실 블록체인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디테일한 기술 아니더라도 그 블록체인의 원리라든지 어떤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응용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응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상상하고 친구들끼리 많이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젊은 분들한테 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들, 엉뚱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했던 블록체인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힌트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